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솔의 권사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4회차 때 4회차 때 출제 예상되는 문제,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출제 예상 문제. 일반기 기사입니다. 작업형이죠. 뭐 작업형 실기에 출제 예상되는 도면입니다. 실질적으로 2회 때도 사부님이 이 도면 출제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다음날 출제가 됐었죠. 그 도면이 어떤 도면이냐, 사부님 도면집에 있는 거야. 어떤 거? 클램프 2번이 출제가 되니까 요거 학습해라 라고 우리 사부님이 얘기했는데 난리가 나버렸죠. 그 다음날 출제 되어버려가지고 4회차 때 사부님이 얘기했죠. 수익 내부하고 그 다음에 오늘 봐야 될 도면은 동력 변환 장치 2번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도면집에 있고, 그 다음에 실기실무책에는 뭐 실기실무책하고 도면집하고 똑같죠. 실기실무는 이론서가 포함되어 있고 도면집은 도면만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북은 전자교과서는 이 북은 도면집에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실기실무책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좀 차이가 있겠죠.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문제가 왜 출제가 많이 되냐면은 출제되기 아주 좋은 도면, 치공구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과 형상적인 부분. 형상은 치공구적인, 약간 여러분들 싫어하는 치공구 형상이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은 동력 전달 장치야. 동력 장치류다라는 얘기지. 동력을 변달하는데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 친구는 편심 구동 장치하고 똑같습니다. 이 기능이. 자, 봐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이제 슬라이드가 되는 거죠. 이 친구가 이제 슬라이드가 되는 거죠. 이 3번이 슬라이드가 이거 뭐 본체가 되는 거고. 자, 여기 보면은 3번을 여러분들이 볼 것 같으면은 이 친구 2번 같은 경우는 편심축이에요. 여기 편심축이죠. 이렇게 이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 3번의 슬라이더가 이 친구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슬라이딩 한다는, 요 면을 이렇게 마찰되면서 슬라이딩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표면 거칠기를 규제를 하더라도, 규제하고 기하공차를 규제하더라도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 부분은 모두가 다 양쪽 다 바닥도 Y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도 Y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도 X가 아니고 Y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바닥을 기준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직각도가 반드시 규제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은 우리가 이제 편심 장치라는 얘기예요. 편심축이 있기 때문에, 그죠? 편심 장치, 편심 구동 장치, 그죠? 회전 운동을 수평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는 편심 장치. 그 다음에 형상은 약 거시기 하잖아요. 형상은 치공구단 얘기요. 치공구 도면에 이렇게 반듯반듯하니 이렇게 나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면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실제로도 똑같이 여러 번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사부님이 첨삭 지도를 할 때 반드시 이 도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려봐라 라고 얘기를 직접 지시를 합니다. 자, 분석을 한번 봐봅시다. 자, 이 친구 예진이, 우리 예진아 씨는 올해 2022년도에 2회 때 합격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첨삭기도는 총 8회를 받았고, 학습 진도율은 약 80% 정도니까 뭐 굉장히 열심히 했죠. 사부님한테 뭐 개인톡으로도 질문도 많이 하고 아주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했고, 어쨌든 사부님은 그렇게 열심히 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잘못된 삐딱선을 타면은 뭐 혼도 많이 내지만은 뭐 잘하면은 칭찬도 많이 해주면서 잘 키웠던 친구입니다. 예진아 씨. 합격 후기 여러분들 한번 보면 나올 거예요. 점수가 45점 맞았어. 확인해 보면은 합격 후기에 보면은 나와 있던 친구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 다른 데서 헤매다가 사부님한테 와서 배웠던 친구입니다. 어쨌든 봐봅시다.
이 친구가 들었던 수업은 역시 인벤터에서 2D, 3D를 모두 끝내는 인벤터 3D 2D 수업을 듭니다. 이 인벤터 3D 2D의 수업의 특징은 1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뭐 58강까지인데 이 전체를 들을 필요가 없이 36강까지만 그려보면은 기본적인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해요. 이론적인 마무리. 여기서부터 바로 첨삭지도를 들어가도 되니까 굉장히 짧은 거기서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지. 뒤에는 이게 뭐 활용 팁들이죠. 모델링의 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투상도의 기법이라든가 이게 활용 팁들이란 얘기야. 그래서 사부님이 제시하는 모델링 기법들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길게 늘어뜨리지 않고 이 한 강좌에 본체하고 기본 부품 3개 정도는 그려버리니까 무조건 본체가 다 포함되잖아. 그죠? 굉장히 알찬 수업들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미 2D하고 3D를 모델링을 모두 한 챕터를 끝내버리면서 그 다음에 기하공차, 끼어맞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기하공차, 그 다음에 끼어맞춤, 표면 거칠기, KS 규격, 규격, 이런 이론 수업, 투상법, 이런 이론 수업이 모두 여기에 다 포함이 있어버리니까 요거만 끝나버리면은 36강이 끝나버리면은 이미 도면을 그리기 시작한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인벤터 2D, 3D 수업의 장점이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토캐드에서 2D를 마무리한 친구, 우리 세령 낭자. 세령이. 이 친구는, 합격을 했던 친구예요. 실제 이제 시험을 봤던 친구고, 합격을 했던 친구인데, 점수는 43점이에요. 21년도에 2회차 때 시험을 봤던 친구가 되겠죠. 이것은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제 오토캐드에서 2D를 마무리하는 기계제도 2D 플러스 앞에 인벤터 3D 그 다음에 뭐 카티아 3D 솔리드웍스 3D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3D를 마무리하고 등각도 뽑아내고 2D는 오토캐드로 이렇게 넘겨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는 건데 이 수업 자체가 여기 3D에서 모두 넘겨와서 이 친구는 요걸 들었죠. 인벤터 3D 사부님 수업을 듣고 이렇게 넘겨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이렇게 넘겨와서부터 진행을 해 수업을. 그죠? 오토캐드를 전혀 모르는 친구들은 오토캐드 3일 완성이라는 그 수업을 무료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업을 듣고 이걸 왔는데 여기 넘겨와서 이런 내용들을 넘겨왔을 때 지저분한 것들을 다듬고 레이어 설정하고 치수 변수 설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와 똑같이 뭐 치수기, 끼어 맞춤, 기하공차, 표면 거칠기라든가 뭐 KS 규격 이런 이론 수업이 여기는 기계제도 2D 수업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떻게 교묘하게 인벤터 3D 2D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인벤트 3D하고 2D를 하는 이 수업하고 커리큘럼은 동일합니다. 똑같아. 단 프로그램을 하나로 끝내느냐 2개로 끝내느냐 요 차이가 있지. 나는 실무에서 좀 설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한 친구들은 프로그램을 2개는 오토캐드가 절대적이니까 이 수업을 듣는 거고 인벤터 플러스 기계제도 2D 뭐 솔리드웍스 플러스 기계제도 2D 이렇게 듣는 거고 나는 자격증만 우선 얼리 취득할 거야 라는 친구는 깔끔하게 인벤터 3D 2D 수업을 들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첨삭지도는 사부님이 하락한 대로 해버리면 돼요. 알겠지? 거의 이제 뭐 8회, 10회 이렇게 6, 7, 8회 정도 가면은 시험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출제될 것이라는 걸 사부님이 찍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점수가 뭐 40점대 다 나오지. 자, 봐봅시다. 이 친구 도면이 펼쳐져 있겠다. 이것도 봐봅시다. 투상도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부품은 이제 하나, 둘, 셋, 4개 그랬죠. 하나, 둘, 셋, 4개 그렸고 그 다음에 오토캐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 색상이 틀린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했던 각종 기호의 크기, 문자의 크기, 선 요것은 사부님이 좋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수업을 약 50분 동안 클래스를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거 보시면 나와. 도면 작성하는데 뭐가 중요한지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고 사부님 수업의 모든 특징은
기본을 핵심으로 두고 모든 걸 펼쳐나간다라는 얘기죠. 이게 모든 루틴이 기본이야, 기본. 아셨죠? 어쨌든 이 친구는 어떤 기본적인 기계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선색상이라든가 각종 기호의 크기, 그 다음에 문자의 크기, 그 다음에 도면 배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해냈다라는 얘기죠. 기본 점수는 35점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갖춰져 있다는 얘기야. 이 35점이라는 것이 어떤 도면이 출제가 되더라도 이 평균 점수 35점은 이 친구는 죽었다 깨나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에이? 이 도면 나오면은 뭐 20점, 저 도면 나오면 이게 아니고, 이게 어떤 도면이 출제가 되더라도 능력을 갖췄다니까. 35점은. 나머지 이제 점수 40점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표면 거칠기, 뭐 치수기부터 시작됐죠. 치수, 표면 거칠기, 끼워 맞춤, 그 다음에 기하공차, 요런 것들이 잘 되어야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물건인가, 어디다 쓰는 물건인가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요런 것들을 집어넣을 거 아닌가. 모르면은 그것이 교재 35점 수준에서 뭐 조금 잘해가지고 뭐 38점 요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 되겠지. 알겠지? 자, 봐봅시다. 자, 1번 부품을 봐봅시다. 1번 부품을 봐봅시다. 기계 제도에 대한 표기 방법들이라는 거 이건 잘 됐다고 우리 얘기했죠. 1번에서는 전체 높이에 대한 지수, 요게 요 부분에 대한 물건을 이 부분에 대한 지수,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수, 여기에 대한 지수, 여기 대칭 지수를 표기가 잘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치수 기면 잘 되어 있어. 잘 할 수밖에 없고, 그죠? 기본기 치수 간격들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물론 잘 될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되는 거야. 그죠? 자, 어쨌든 표면 거칠기도 물론 뭐 잘 돼 있어요. 뭐 Y이고 여기도 Y고 여기도 Y고. 근데 여러분들이 살짝 잘 봐야 될 게 있어. 이런 데서 틈새. 여기 보면은 이 친구하고 조립해서 여기는 끼워 맞춘 부위인데 여기는 틈새가 있는 거야. 지금 틈새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표면 거칠기에 있어서는 이 친구가 여기는 틀렸죠. 예, 그러니까 43점을 맞았나가? 여기 틀렸어. 표면 거칠기는 이거는 W가 와야 되는 거고, 이 부분들을 사부님이 이제 지적을 많이 해. 자주 지적을 한다고. 이 부분은 끼워 맞춘 부위가 아니야. 그냥 파이가 58mm가 되는 부분이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야 돼. 끼워 맞춤 부위가 어디 부분이 끼워 맞춤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이 기하공차를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끼워 맞춤 부위를 모르면은 대체 어디가 끼워 맞춤인지 모르면 기하공차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냥 기본만 그리고 말아버리고 대부분이 투상도도 틀리고, 투상도도 뭐 이렇게 대충 그리는데 치수기량이 전혀 몰라가지고 그냥 다 실격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발음이 좀 세네. 그 다음에 점수가 막 20점대 받고 이러잖아. 그제? 예, 그런다는 얘기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어 있는 거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여기는 이제 X는 위에 이제 닿는 부분들, 이런 부위들. 잘 되고, 여기는 Y, 제일 중요한 게 Y인 부분들, 이런 거 돼 있고. 자, 봐봅시다. 바닥을 기준해서 제일 중요한 거. 끼워 맞춤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끼워 맞춤 직각도 규제가 되어 있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끼워 맞춤이 발생되는 부위, 요 부위에 대해서 평행도가 규제가 되어 있어요. 자, 사부님 왜 여기는 안 넣어? 여기는 넣어도 돼. 근데 이제 끼워 맞춤이 주 부품에 대한 메인 끼워 맞춤 부위가 여기야, 사실은. 그제? 이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따라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규제할 필요는 없고, 여기는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되는 부위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우리가 규제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겠죠. 규제한다라면 B를 기준해서 뭘 규제해야 돼? 동축도 파이가 0.01. 시험에서는 기하공차는 0.01 혹은 0.009로 해가지고 기하공차 값은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통일하라고 얘기를 했죠. 값은 중요하지 않다. 대신 파일을 넣어야 되냐 안 되냐, 이건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 것은 사부님이 첨삭지도와 수업에서 뭐 상세하게 알려드렸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건너편에 끼워 맞춤이 발생되는 부위가 이제 어떤 부위인가? 요 부위가 되겠죠. 이 부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축도가, 축선이 서로 동일해야 되겠죠. 동일선상이 있어야 되겠고, 그죠? 파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는 기하공차는 더 이상 들어갈 게가 없어. 기하공차가 이 친구는 틀린 것은 없지. 예, 거의 완벽에 가깝게 작업을 해버렸지.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편심축은 그렸는가? 없어. 안 그렸구만. 자, 여기는 이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뚫어져야 되는데, 여기 돼 있구만. 여러분들 책에는 뚫어져 있을 거야. 뚫어져 있을 거야. 지금 이제. 자, 여기 볼 것 같으면 이 친구는 여기, 이면 모두 뭐가 필요해? Y. 여기는, 이 친구는 여기는 뭐가 안다. W. 여기는 뭐가 다. 편심축 양쪽이 닿지. 정확하게 Y 규제하고, 여기도 뭘 규제해버리는가? 끼워 맞춤 H7을 적용해버렸구만. 아주 잘해버렸지. 자,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면이 기준이야. 한쪽 면이 기준이 되겠죠. 그죠? 이 친구의 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뭘 규제해야 되는 건가? 나도 헷갈린다.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 면은 어쨌든 뭐가 규제가 되는 건가? 직각도가 규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도가 규제가 되어 있고, 여기는 지육이 적용됐고, 여기도 지육들 잘했죠. 끼워 맞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육이나 혹은 F6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 지육 규제했고, 여기는 H7 규제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직각도 규제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기준하기 때문에 여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직각도가 규제가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죠. 그죠?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행도가 하나가 규제가 되어 있으면은 훨씬 더, 여기는 파이가 안 들어가겠죠. 0.01. 그 다음에 C를 규제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여기 부분도 사실상 끼워 맞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명확하게 부품 끼워 맞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나는 그냥 12로 넣었다 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사실상 여기도 끼워 맞춤이에요. 추측을 해서, 자, 시험에서 두 가지겠죠. 감점이냐 아니냐. 여기에 정확히 한다면은 여기는 G6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C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뭐가 규제가 돼야 되냐면 대칭도가 규제가 돼야 돼. 0.01에 C. 왜? 이 면의 대칭의 중심과 이 면의 대칭의 중심이 대칭 선상에 있어야 돼. 상하 대칭 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틀어지면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고 그러면은 거시기 하잖아. 전체적으로 다 틀어져 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칭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야. 감점이야? 감점은 아니죠. 왜? 여기서 명확하게 부품이 조립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에 준해서 여기는 보이는 그대로 12mm를 넣고 뭐 X를 넣는데 여기도 그냥 파이 8mm 넣는다는 얘기죠. 넣었다는 얘기죠. 이건 감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더 나가면, 좀 더 생각을 했더라면 여기도 H7이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는 Y가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도 G6이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도 Y가 와야 되겠고, 여기도 와야 되겠고, 여기도 아까 같이 뭐가 와야 된다? 대칭도를 규제했어야지 더 잘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지. 예, 아주 훌륭해 버렸어. 알았지? 예,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지. 여기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왜 끼워 맞춤이 없냐라고 핀구멍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여기 보면은 그리스 니뿔이 조립되는 부분이요. 그리스 니뿔이기 때문에 오일 홈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알겠죠? 그래서 위에서 볼 것 같으면 이 친구는 이렇게 표기됐는데 뭐 아주 훌륭하게 잘했죠. 이렇게 따낸다라면 외형선을 치수보다도 이 친구가 더 중요한데, 외형선을 따낸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잘했다는 거지.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뭐 이렇게 커브나 이런 것들, 이 친구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표기를 잘 되어 있고, 여기는 R 참고로 되어 있고, 여기는 파이에 대한 치수를 여기 넣어버렸구만. 그렇지. 넣고, 파이를 넣을 때는 여러분들이 중요해야 될 게 표기 방법이 중심점을 기준해서 이게 약간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좀 명심하셔야 되겠고, 이 친구에 대한 끼워 맞춤은
당연히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단 말이야. 그죠? 여기도 끼워 맞춤 여기는 지유 볼트에 의해서 순하사에 의해서 조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손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 정도가 어떻게 된다? G6이나 뭐 F6 이렇게 규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기는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동축도 종축도 규제가 아주 잘 돼 있죠. 그죠? 만약에 이 측면을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기는 두 가지로 가줄 수 있겠죠. 원주 흔들림하고 짝대기 하나짜리, 그 다음에 원 흔들림, 이게 두 개를 줄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여기 보면 이게 직각도를 규제 어디서 들어 주워 듣고 와가지고 직각도를 규제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야. 기하공체 측정 방법이 있어서 센터를 여기 이제 신봉이다 꽂겠죠. 여기다가 측정용 봉이죠. 꽂고 양쪽에 센터를 지지하고 난 다음에 이 측정을 여기다 이렇게 다이얼 인디케이터를 재겠죠. 그죠? 잰단 말이야.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이렇게 이건 뭔가 원주 흔들림. 근데 이 친구는 뭔가 여기에서 왔다 갔다 즉 요렇게 표기를 해봐. 왔다 갔다 가서 회전을 시켜. 그러면 이 전체 면을 모두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예요? 원 흔들림. 그래서 우리가 원통의 측면에 기하공차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이 원 흔들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주 흔들림. 직각도는 튄단 말이에요. 직각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측정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 우리 이렇게 측정하고 이렇게 요게 라인들은 다 비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무리 촘촘해도 이 전체 라인이 하나도 걸린 게 없잖아. 이게 잘못된 거야. 기하공차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야. 알겠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떻든 원통의 측면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원주 흔들림이 1, 그 다음에 원 흔들림이 1, 원주가 2가 된다는 얘기야. 짝대기 하나짜리 그거 안 넣어도 돼. 끼워 맞춘 부위만 규제를 해. 알았지? 시험이잖아. 뭐든지 무리를 해. 무리해서 틀리잖아. 직각도 넣어가지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친구는 M6 곱하기 0.75가 이렇게 들어가면 더 좋았을 건데, 뭐 M6만 넣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 친구도 G6을 적용을 했구만. 그 다음에 여기는 자립하기에 대한 치수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볼트 구멍에 대한 치수가 되겠죠. 요거 적용하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직각도인데 이게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데이터 및 규제가 돼야 되겠지. 얘가 D가 돼야 되고, 여기가 우리가 직각도를 규제를 했으면은 0.01에 데이터는 D 이렇게 적용했으면 훨씬 더 좋을 뻔 했는데, 시험이라는 어떤 특성상 이게 맞냐 틀리냐라는 것은 봤을 때는 이것은 뭐 틀린 것은 아니다. 어쨌든 얘를 기준으로 해서는 얘가 직각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제?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이쪽 면은 거시기 해불잖아. 해당이 안 돼야 불잖아. 여기 보기에서는. 여기는 뭐 가는 2.세선을 그어준다든가 그럼 훨씬 더 명확하지. 그제?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도면은 작성은 뭐 잘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벤터에서 2D를 마무리했던 우리 그 예진아 씨의 도면을 볼 것 같으면은 봐봅시다. 이 친구 볼 것 같으면은 뭐 여기도 뭐 똑같죠. 거의 이제 비슷하게 도면을 그렸는데 투상도는 뭐 거의 틀릴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하공차 위주로 보면은 얘를 기준해서 여기에 평행도가 하나 규제가 돼야 되겠고, 그죠? 평행도가 규제가 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동축도가 평행도인데 이게 틀렸지. 얘가 이제 평행도가 규제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기준해서 B를 기준해서 동축도가 규제가 되는 것은 뭐 잘 돼 있는데, 여기는 뭐가 빠져버는가? 파이가 빠져버렸지. 파이가 빠져버렸다는 얘기. 여기는 파이가 안 들어가겠죠. 기하공차는 여기는 이제 잘못했던 내용이지.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얘는 중심거리 허용차가 적용되어 있고, 중심거리 허용차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4급 정도를 적용을 하는데, 시험에서는 이 4급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심거리 허용차 X인 평면에서 끼어 맞춤이 발생되는 중심까지의 거리
혹은 끼어 맞춤이 발생되는 중심에서 끼어 맞춤이 발생되는 중심까지 거리 해가지고 2급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친구는 그렇게 됐고, 어쩐 기하공차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좀 있었고,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축을 그렸고, 많이 편심축을 그렸는데, 편심축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거 없어요. 잘했고, 여기도 순화사 틈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부님 이제 수업 내용이 더 있는데 순화사 틈새에 대해서 적용을 했죠. 그 다음에 끼어 맞춤이 발생되는 곳에 축은 모두 흔들린 공차.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편심축이기 때문에 이 편심 외경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게 끼어 맞춤이 이 친구도 사실상 발생하는 부분인데 G6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평행도가 들어가줘야 되겠고, 우리가 이 친구를 우리가 규제한다라고는 했을 때 여기는 살짝 이 뽑아보자고요. 이거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기하공차를 얘를 이렇게 뽑아봐가지고, 자, 이 친구 놓읍시다. 자, 여기 녹색 점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고 클릭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여기는 당연히 무슨 흔들린 공차가 규제가 되겠죠. 공차는 한 칸 띄고 0.01 한 칸 띄고, 데이텀은 우리가 뭡니까? F입니까?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이 이 친구는 우리가 끼어 맞춤에 있어서는 G6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지? G6을 만들어 놨나? 만들어 놨구만. 그러면 이게 적용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L2가 아니고, 하여튼 어떻게 더 헷갈려. 하도 이것도 하니까 클릭하고 클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뭘 넣어야 되느냐? 클릭 클릭 마우스 우측 버튼. 여기는 평행도가 먼저 규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것은 파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였습니까? 원통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친구는 파이가 안 들어가겠죠. 0.01 데이텀도 불필요하죠. 단독 형체이기 때문에 데이텀이 불필요하다. 알겠죠? 이렇게 규제가 되어야만이 이 친구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편심증은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규제해야 돼. 자, 나머지 것들은 뭐 거의 이제 뭐 잘했기 때문에 얘를 기준해서 여기는 직각도 제대로 규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기준해서는 확대해서 봐봅시다.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는 얘를 기준해서는 뭐 동축도 규제고, 측면들은 뭐 규제 안 했고, 뭐 특별하게 체크할 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직각도인데 이 친구를 기준해서 놓고, 여기도 얘를 직각도 놓고, G6 놓고, 뭐 H7 놓고, 여기는 H7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거 좀 유념하셔야 되겠고, 자, 다른 건 뭐 특별한 상황이 없고, 아까 여기 보면은 G6이 빠져버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단면을 해가지고 좀 표시가 돼야 되는데, 돼가지고 따닥 클릭을 해가지고, 여러분 단면할 때 풀고, 얘를 단면을 할 때 수문선을 표시가 되게 하고, 보이면은 클릭하고, S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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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스케치 마무리. 브레이크아웃은 어디를 찍어버려야 되는 건가 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기를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 좀 단면을 좀 했어야 하는 건데, 그제? 이렇게 단면 해가지고 치수기입도 이렇게 주면은 좋은데 왜 안 줬을까 몰라. 여기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치수기입 여기다 했구만. 여기다 치수기입을 하는 것보다는 요 위쪽에다가 치수기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치수기입을 해야겠죠. 이 친구는 우리가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가? 파이가 들어가야 되겠고, 이 친구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 H7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규제가 되겠다. 규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주성문이나 이런 것도 뭐 깔끔하게 잘 썼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체크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립 상태에서 조립 설계 기법을 사부님이 알려준 대로 써가지고 한꺼번에 모델링을 해버렸죠.
한꺼번에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면을 펼칠 때는 본체라고 했을 때는 본체만 이렇게 놓고 해가지고 기타 항목 숨김해가지고 본체만 펼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을 펼칠 때는 축만 해가지고 기타 항목 숨김해가지고 펼치고, 뭐 슬라이더는 슬라이더만 해도 기타 항목 숨김해서 펼치기만 하면 되겠죠. 왜 조립 설계 기법을 하게 되냐면은 편리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는 뭐 치수 기입을 예를 들어 조립 설계 기법을 하게 되면은 뭐 하나만 있으면은 뭐 모델링 하나만 하면 쉽잖아. 그지? 모델링 하나만 하면은 뭐 대단히 쉽게 우리가 작업을 해버리는 거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축하고 붙어 있는 거, 요런 것들은 그냥 한꺼번에 이제 작업을 해버리니까 커브나 이런 것은 치수를 따로 잴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뽑아내가지고 해버리기 때문에 쉽다고 얘기했죠. 어쨌든 뭐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했던 친구들인데 모두 좋은 성과로 합격을 했던 친구들입니다. 자, 오늘은 두서없이 사부님이 시험에 출제 예상되는 자주 출제가 되고 올해 4회차 때도 분명히 출제될 수가 있는 이 도면 동력 변환 장치 2번 과제에 대해서 사부님 실제 사부님 수강생 다솔 수강생 중에서 합격했던 친구들의 도면을 펼쳐 가지고 한번 사부님과 같이 봐봤습니다. 오토캐드 2D를 마무리했던 친구, 그 다음에 인벤터에서 2D를 마무리했던 친구들 두 친구에 대해서 알아봤고, 3D는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볼 필요가 없죠. 우리 주연이가 그렸던 도면인데 뭐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D는 뭐 간단하기 때문에 2D가 중요하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